네, 지금부터 퀸앤 낙의 노동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장 정수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손영민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퀸앤 낙의 지부 허찬영 지부장님 외 간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강 노무법인 필 대표 노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퀸앤 나겔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국민을 짓밟는 불법적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부터 노사가 20년간 지켜온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계약 요구와 일방 해지 통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노조를 파괴할 의도로 재임기간 중 불법 파견과 어용노조 공작을 일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선의로 제공한 등기법 특례도 우습게 보고 임산부에게 가혹한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등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우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더욱 늘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행된 불법 행위이며 악랄한 국민 약탈 행위이자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노조 파괴 기술자, 약탈 전문가를 고용해 앞잡이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교활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기업의 초국적 활동이 AI 기술 발전을 맞아 더욱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자본의 영향력과 이익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사회 불평등도 나날이 커가는 중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엄중히 대처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 헌법 수호 의지를 드높여야 할 때입니다. 외국계 기업 퀸앤 나겔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 법제도 유린 행위와 국민 약탈 범죄들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특별 감독과 시정 조치에 착수해 주십시오. 본사가 있는 스위스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국의 범죄적 기업 활동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사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활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업의 범죄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국민을 착취, 약탈하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수준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찬영 퀸앤 나겔 지부장 발언을 듣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퀸앤 나겔 지부장 허찬영입니다. 퀸앤 나겔 코리아는 지난 2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사업장입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바뀌고 노사 간 이견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었고 합의한 것은 서로 지켰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회사의 필요를 고려해 보상휴가제, 탄력근로, 교대근무, 근로시간 특례 등 다양한 제도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노사관계가 지난 3월 신임 대표이사 부임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22년간 누적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퀸앤 나겔은 법규 준수와 ESG 행동 강령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법인의 현실은 그 원칙과 너무도 다릅니다. 임신 중 노동자의 연장 근로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상한 초과,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에서도 일부 노동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상시 지속 업무와 연장 근로까지 맡기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했습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의 절박함을 이용해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린 기만적 고용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기본적인 노동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도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 상당 기간 4% 이상을 유지하던 영업이익률은 최근 2-3년 사이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리자와 인력이 크게 늘면서 인건비와 주거, 교육 지원 등 고용 비용이 증가했고 경영 지원비 명목으로 해외 본사 등에 지급되는 비용 역시 뚜렷한 설명 없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됐다면 경영진은 먼저 무엇을 잘못 경영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단체 협약은 회사가 성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시기에도 존재했고 역대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20년 넘게 지켜온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경영 실적이 나빠진 지금 갑자기 단체 협약이 회사 경쟁력에 장애물이 된 것입니까? 결국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조합원들은 투표율 99%, 찬성률 92.7%로 쟁의행위를 결정했고 7월 15일과 16일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봐주십시오. 파업 과정에서 해외 관계사와 외부 인력이 대체 업무에 투입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확인되었고 노동조합은 불법 대체근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월에는 구명구묘의 제2노조가 등장했습니다. 노조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해 쟁행위를 진행하는 바로 그 시점에 파업 당시 대체근로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인원이 포함된 극소수 노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회사는 결국 현행 단체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2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불과 몇 달 사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문제, 불법 대체 근로 의혹, 극소수 제2노조의 등장, 그리고 단체 협약 해지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겹친 개별 사건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흐름인지 관계기관의 판단과 사회적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외국인 경리는 임기를 마치면 떠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오랫동안 일하며 함께 지켜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영의 문제는 경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그 해법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단체 협약을 무력화하는 데서 차서는 안 됩니다. 퀸앤드나겔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걸맞는 책임입니다.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강 노무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 자문노무사 노무협회 김재강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하고 있는 단체협약 계약안 철벽 고집, 쟁행시 대체근로, 복수노조 설립, 단체협약 해지는 전형적인 민주노조 탄압의 파괴의 앙태입니다. 과거의 창조 컨설팅과 그 해당 회사들이 하였던 부당노동 행위를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체 근로는 너무나 명확해서 이건 관계기관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대체 근로로 일부 국적의 노동자들을 사용했는데 이분들의 적합한 노동 비자가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언급한 일련의 과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적극적이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고 근로자 대표가 이를 합의하면 12시간을 넘어서도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시간이 넘어도 업무가 끝나고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퀸앤나겔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그 당시 회사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서 그 진정을 취하한 바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11시간 휴직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올해 2026년 5월 15일 날 아까 발언했던 지부장은 특례시간 노사 합의를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업장에서는 이제 12시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뒤에 연장 시간만 44시간, 합쳐서 84시간을 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것을 뻔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6주간 연속해서 8시 30분에서 40분경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일이 6주간 지속됐습니다. 따지면 17시간 정도 사업장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충격적입니다. 노조가 시정을 요구함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처리 개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인신중 근로자 연장 근로 제한입니다. 인신중 근로자는 본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이 임신 중인 노동자 중에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본인이 동의해도 수당을 줘도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역시 조속한 사법 처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상권과 노동관계조정법은 국내의 자본 모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키네인락은 굉장히 위험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위험합니다. 노측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측도 위험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법 처리와 적극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키들라길 지부 교육부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퀴네나겔 조합 교육부장 이상욱입니다. 저는 퀴네나겔 코리아에서 19년을 일했습니다. 입사하던 날에도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난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동조합이 낯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배웠지만 노동조합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지도 않았고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배들은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노동 조건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지난 시간 동안 회사와 대립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했고 협력했고 약자를 보호했고 법제도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해서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봄 우리는 전혀 다른 회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대화로 이어지던 노사 단계는 사라졌고 새로 부임한 지사장 아래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고 상생이 아니라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의 펜 끝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가 법 위에 서려 하고 노동자를 존중해야 할 경영이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섭장은 신뢰와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이 난무하는 권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인내를 약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며 대화해 왔지만 우리의 존엄과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구합니다. 사용자와 회사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무너진 노사관계를 대화와 신뢰 위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사용자와 회사는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그것은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함께 지켜온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다시 살아날 때 회사도 노동자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영민 본부장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선호조 공항방송본부 본부장 손흥민입니다. 글로벌 기업 캐넨하겔의 심각한 노동법 위반과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캐넨하겔은 국제 포딩 분야에 세계 1위를 달고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캐넨하겔이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반노동적이며 그 실체는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신임 대표이사는 자신이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단체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노사가 정식으로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존 협약의 25개 조항과 40발건의 후퇴안을 요구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8월 14일 20년간 유지되어 온 단체 협약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오랜 투쟁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민주노조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전형적인 노조 탄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캐넨하겔이 한국의 노동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주에 44.1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해 한 주 노동 시간이 84시간이 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동일 노동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반복되었으며 5주 연속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불법 연장 근무로 상습적으로 강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최근 5년간 출산한 조합은 20명의 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무려 18명,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임신 중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나 수당 지급 요구와 무관하게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며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개별 노동자의 선택이나 단순한 업무상 필요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자치하는 캐넨하겔에서 초장기 노동의 반복과 임신 중 노동자에 대한 불법 연장 근로까지 자행한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측은 지난 7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기간 중 노조법 제43조에 금지하고 있는 대체 인력을 해외법인에서 불법적으로 투입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또 한 최근에는 단 2명에 불과한 제2노조를 설립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탐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노동조합은 대표 고성노조 지위와 쟁의권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년간 유지해온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기 노동을 강요하며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고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 불법 투입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쟁의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캐넨하겔의 형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노조 파괴 공작으로 규정한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한국의 노동법을 짓밟고 노동자의 초장기 시간 노동을 몰아넣는 퀘넨앤드 나겔의 법법 행위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퀘넨나겔에게 확인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 근로자 불법 연장 근로 및 주 50시간 초과 근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퀘넨앤드 나겔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즉각 수사하고 경영죄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파업기간 중 해외 대체 인력을 불법 투입한 퀘넨앤드 나겔의 노조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라. 하나, 퀘넨앤드 나겔은 법정 초과 근로 강요와 불법 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단체 협약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8월 25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봉합방송국.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